HIV의 전파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IV의 전파 경로도 아주 중요하고요. 전파 경로라고 하면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접촉으로 발생하는 거랑 혈액체 접촉, 그 다음에 우리가 모자간염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접촉도 우리가 감염, 우리가 임질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클라미디아 뭐 그런 애들도 성접촉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성접촉할 때 그 성분이 조금 다르거든요. 임질하고 뭐 클라미디아라든지 매독 같은 경우는요, 어떤 성기의 산출물이 성접촉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얘는 정액 그리고 질 분비물, 뭐 직장 분비물이나 혈액을 통해서 상대방의 점박이라든지 손상된 그 조직과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액에는 HIV균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남자의 정액에 HIV균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의 질 분비물에도 HIV균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HIV가 사실은 동성 연애자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동성 연애자는 항문 성교를 주로 많이 해요. 항문 성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 있는 분비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파를 하고요. 그리고 항문 성교를 할 때는 우리가 항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변이 나오는 통로인데 성기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방향에서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점막 같은 곳이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장에 있는 어떤 분비물과 그리고 상처가 나면 혈액이 있잖아요. 혈액이 그 손상된 그 점막이라든지 손상된 부위를 통해서 우리가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뭐 피부라든지 점막이 손상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감염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HIV의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률은 사실 높지는 않거든요.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손상된 어떤 점막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감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근데 이렇게 손상이 되어서 성병을 가지고 있으면 점막이 손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성병이 있을 때 이렇게 성접촉이 이루어졌을 때는 HIV의 감염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혈액하고 치액 접촉, 그 주사기 공동 사용. 특히 이제 주사기 공동 사용은 누가 많이 해요?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주사기를 공동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사기를 공동 사용을 한다든지 수혈을 받는다든지 장기 이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어떤 또 소독되지 않은 기구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 점막, 우리가 주사기는 우리의 피부를 침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되기 쉬운 거죠. 여기서 뭐 주사기라든지 수혈이라든지 뭐 장기 이식이라든지 소독되지 않은 기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부 전반을 침투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염될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자 감염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자 감염은 임신했을 때인 자궁 내 감염과 분만시 감염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했을 때는요, 얘가 태반을 통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치 감염 일종으로서 우리가 HIV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반을 통과해가지고 태아에게 전파를 시키는 거고, 또 분만 과정에서, 분만 중에 산모에, 혈액이라든지 체액이라든지 산도인 분비물과 접촉을 해서 신생아에게 전파를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프리카에 이제 HIV가 많잖아요. 애들한테 많이 있는 이유가 이제 모자 감염을 통해서 아이들이 HIV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치료를 보면 모유를 통해서 HIV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유 수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모유 수유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항레트로 바이러스 그 예방을 일단 볼게요. 예방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전파를 통해서 전파를 시키고 혈액과 치액을 통해서 전파를 시키고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파를 예방을 해야 되고 혈액 치액을 통해서 전파를 예방을 해야 되고 또 혈액 치액의 노출 위험이 큰 것이 의료인이잖아요. 의료인에게서도 예방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파 예방은 우리가 3X라고 했었잖아요. 3S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성병하고 그리고 HIV를 포함한 성병의 예방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섹스, 스테디섹스, 세이프섹스를 우리가 3섹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성상대자를 한 명, 다수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HIV의 감염 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성생대자는 한 명이고 또 HIV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인지를 확인을 하고 네, 성교를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간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또 아까 열상, 질경이나 뭐 질이라든지 음경, 직장 등의 열상이 있으면 HIV균이 침입되기가 쉽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성교를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콘돔, 우리가 콘돔은 모든 성병이 예방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콘돔을 사용해서 성병, HIV를 포함한 성병을 예방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혈액하고 치액 예방 부분은 제가 수침공에 씻기라고 청기를 했었죠. 수침공에 씻기. 그래서 우리가 수혈이라든지 침수적인 행위라든지 어떤 공동 사용을 우리가 제한을 해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성병, HIV, 성병이 HIV를 예방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수혈할 때도 항상 HIV 검사를 하고 결과를 확인하고요. 지금은 수혈을 통해서 전파율이 많이 떨어졌대요. 왜냐하면 HIV에 대한 그 수혈 검사에서 HIV에 대한 검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혈을 통한 그런 이제 전파는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침습적인 행위. 우리가 그 HIV 균이 침습적인 행위를 통해서 얘가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깃뚫기라든지 문신 이런 것도 침습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멸균, 요법하고 일회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공동사용, 주사기나 칫솔, 면도날, 면도기, 손톱깎이 이런 것들은 약간 특히 주사기 공동사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뭐 칫솔이나 면도날, 면도기, 손톱깎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혈액이 묻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 전파 위험이 될 수가 있고요. 씻기 부분에 이건 아주 중요해요. 씻는 거.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우리 보건교사도 우리가 이제 애들이 뭐 출혈이 생겼을 때 혈액하고 치액을 우리가 오염될 위험이 있거든요. 오염될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갑이나 가운을 착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내 피부에 상처가 있는데 혈액하고 치액이 오염이 됐을 때 어떻게 해주냐라고 하는 거. 그 찔림 사고도 있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혈액하고 치액이 오염이 되면 즉시거든요. 즉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세척을 하고 그리고 눈, 코, 입으로 만약에 튀었다라고 하면 눈, 코, 입 점막은 우리가 흐르는 어떤 비누를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물하고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해줘야 돼요. 물하고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의료인의 예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 예방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HIV균은 혈액하고 체액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표준주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갑하고 가운하고 보호장구는 표준주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하고 폐기용기. 폐기용기는 하여튼 이 두 부분은 특히 표준주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혈액하고 체액하고 접촉을 예상이 되어질 때는 내가 그래서 출혈이 생기는 학생, 출혈이 있는 학생을 내가 처치를 한다. 그러면 장갑하고 가운을 착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장갑하고 가운을 착용하고 그리고 언제 벗느냐도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접촉 후에 장갑하고 가운을 벗는 거예요. 접촉 후에는 장갑 가운을 벗고요. 그리고 내가 혈액 체액이 눈, 코, 입, 점막에 노출 위험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병원 간호사가 이제 HIV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입원을 했어. 입원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내가 뭐 석션을 한다든지 뭐 그런 처치를 할 때 나의 눈, 코, 입에 이 사람이 혈액체액이 내가 노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보호안경이라든지 보호안경, 마스크, 안면 보호대를 착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보호안경, 마스크, 안면 보호대를 착용을 해줘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우리가 주사바늘을 통해서 특히 HIV에 노출이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사바늘의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처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한 주사바늘은 다시 뚜껑을 씌우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한 주사바늘은 다시 뚜껑을 씌우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뭐 손으로 굽어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 주사바늘 어디에 넣느냐면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어야 돼요.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도 이것도 국시에서 나온 거거든요. 주사바늘은 우리가 찌르기가 쉽잖아요. 찔리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 전용 용기도 종류가 좀 많은데 이제 우리가 주사바늘을 손상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다음 찔림 사고.
이 찔림 사고도 아주 좀 중요해요. 찔림 사고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있는 중요한 사건도 우리 시험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찔림 사고로 인해서 내가 HIV, 뭐 HIV균이라든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HIV로 진단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항체 미형성기에서는 특히 급성 HIV 감염기 때는 그 마르스의 그 증식이 많이 되어져 가지고 감염력이 높다라고 했었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그 자기도 모르고 있는데 HIV인 환자야. 근데 내가 그 환자의 주사를 듣고 내가 찔렀어. 그랬다 하더라도 HIV 환자가 아니라고 이제 일단은 그렇게 나와 있을지라도 알츠하이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즉시 찔림 사고가 생기면 즉시 비누와 물로 세척을 해줘야 돼. 비누와 물로 세척을 하고 보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 HIV 검사를 그리고 바로 하는 게 가장 좋죠. HIV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은 72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72시간. 3일이죠. 72시간 이내에 우리가 이제 이게 노출 후 처치라고 해요. 노출 후 예방요법이라 하거든요. 노출 후 예방요법이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해야 돼요.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보통 28일간 복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28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2월달이 28일, 29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28일간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72시간 내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염 물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혈액에 오염된 물품은 뭐 폐기한다든지 제사한 물품은 우리가 세척, 소독, 멸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표준줄에 있는 부분이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